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전산세무, 전산회계, TAT, FAT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 중에서 2021년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22년이 됐으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 드리는 시점이 2022년 2월 3일인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발표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짤막하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는 부가가치세, 2부는 소득세, 3부는 법인세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21년 7월 1일부터 이제 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2021년 초에 나온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2021년 초의 기준으로 간이과세를 학습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현행 기준을 적용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용 대상. 기존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4,800만 원이 8천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장소는 여전히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했는데,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여전히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세액 공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일반적인 업종은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금액의 1.3%, 음식점업하고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만큼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이 부분이 그냥 1.3%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납부 의무 면제도 좀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4,80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액은요, 6개월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공급 대가가 이번에 4,8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신고는 하는데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처럼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일부 내용들 중에 보면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됐잖아요. 해당 기간이 좀 연장된 것들이 있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점표에 대한 발급 세액공제가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원래는 처음에 법조문이 자, 신용카드 발급금액의 1%를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연간 한도는 500만 원으로 한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서가 붙었어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가 아니라 1.3%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21년에서 2년 더 추가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세액 공제, 신용카드 발급금액의 1.3%, 한도는 연간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다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규정 또 하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뭔지 아시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중에 보면
109분의 9를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 있죠. 개인 사업자. 이런 경우에 원래는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108분의 8이었는데 과세 표준이 2억 원이 안 되면 109분의 9를 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9분의 9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2년 더 연장을 해줬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9분의 9를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치세에서 가산세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프로그램 있죠. 부가치세 신고서도 제가 보기엔 나중에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가산세를 쓰는 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부가치세 부속 서류 중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출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했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1,000만 원만큼 매입을 했는데 1,500만 원만큼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면은 이 500만 원 잘못했죠. 여기에 대해서 공급가액의 0.5%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서를 하나 붙여줬네요. 착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나오냐면 예를 들어 접대비,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자, 접대비를 지출을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에는 그러면 접대비로 지출한 걸 기록하면 안 되는데 기록했다. 그러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거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금액에 0.5%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이제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3억 원 2021년까지는 3억 원 이상이었는데 22년도에 2억 원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자, 예정 신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 자,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정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공급가액이 좀 작은 법인 사업자 예정 부과가 되는데 자, 기존에는요 30만 원 미만이면 예정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 부과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이 소득세의 중간예납, 법인세의 중간예납도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을 안 했는데 이제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 그리고 예정 부과 자, 면제되는 경우 자, 사업자의 재난, 도난,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입증을 하게 되면 이 예정 부과를 조금 면제받고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었냐면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와 관련된 법조문을 찾아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적용 이랬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2024년까지는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 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권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부가가치세.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옛날 책들 보면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국세라고 하면 세금을 징수를 해서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그 지역을 위해서 이제 과세한다,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법인세나 지방소득세는 예를 들어 법인세의 약 10%만큼 지방소득세 부과하고 소득세의 약 10%만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좀 나눠서 사용했는데 좀 지방 소비세에 전환하는 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 책에서도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다. 그러면 이거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25% 정도면 4분의 1 가까이는 뭐 지방 소비세 성격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득세는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득세 중간 예납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의료비 세액공제 있죠. 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의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단 예외적으로 난임 시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자, 이 부분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이요. 100분의 20이었던 게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객관식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세액공제들 막 몇 가지 있잖아요.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보기로 준 다음에 다음 중 세액공제 비율이 가장 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난임이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 미숙아예요. 선천성 이상아예요. 뭐 그래도 어떻게 자기 자식인데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2021년까지는 별다른 말이 없었으니까 100분의 15만큼 세액공제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이 100분의 20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소득세는 이 정도 보시고요. 그러니까 바뀐 게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건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좀 제끼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법인세 부분도 그냥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자, 먼저 자, 중간예납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면제됐는데 이제 50만 원 미만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가산세가 하나 추가됐네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이거 기출 문제에도 몇 번 나온 걸로 아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제출을 안 하잖아요. 그럼 회사가 송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1%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제가 소개를 드려봤고 이후에 좀 바뀔 수 있는 게 간주임대료 아시죠? 부가가치세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할 때 간주임대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3월 말쯤에 좀 개정이 돼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자, 제가 3월 중 이후에 또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자,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